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방크 드라마 파친코 인기 지렛대로 한국 역사를 알린다란 이야기를 해보고 파친코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는 전세계를 강타하는 드라마 파친코의 인기를 지렛대 삼아 일제강점기의 한국 역사를 대대적으로 알려나가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해 OTT에 배포한 파친코는 7살 때 뉴욕에 이민한 재미동포 1.5세 이민진 작가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출간된 소설은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습니다. 파친코에는 3.1운동, 일본의 조선 쌀 수탈, 치코 광산 등 조선인 강제노역,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탄압받던 조선인들의 모습과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에게 벌어진 관동 대지진 학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이 파친코에 대해 극찬을 했고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된 드라마 1회 조회수는 1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글로브 앤드 메일은 올해 위대한 드라마가 아니라 지난 몇 년 중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이 드라마의 글로벌 열풍이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본이 왜곡하고자 하는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방크는 브링 코리아 투 더 월드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6개로 만들었으며 독도, 동해,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의 찬란한 역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캠페인은 이 드라마를 시청한 주변 외국인 친구들이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궁금해하면 이 사이트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드라마 파친코 해시태그와 함께 사이트도 해시태그하면 됩니다. 특히 방크는 미국의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초중 고교에 요코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가해자이고 일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요코 이야기는 일본계 미국인 작가 요코 가와시마 와킨스가 1986년 출간한 자전적 소설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귀국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인들이 몹쓸 짓을 했다며 한국인을 사악한 사람, 강간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소설은 오랫동안 미국 학교와 교사, 청소년을 위한 반종교재로 사용됐습니다. 6에서 8학년 언어사회 부분 필독서 등으로 지정됐고 미국 교사들을 위한 지도 지침서로도 소개됐습니다. 2007년 재미동포들을 중심으로 항의운동을 펼쳐 캘리포니아 정부가 이 책을 학교에서 퇴출했지만 콜로라도, 코네티컷, 조지아, 매사추세츠, 네바다,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8개 주에서는 여전히 필독서입니다. 박 단장은 지금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일본이 왜곡한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졌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한국 홍보대사가 돼 세계에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려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파친코를 시청한 최신 해외 반응입니다. 파친코의 인트로는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걸작입니다. 나는 항상 모든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것들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한 시즌 이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4개의 에피소드를 본 후 책을 사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읽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책과 이 드라마 모두 다른 주제를 가진 독립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소설을 더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슬프게도 나는 아직 5화를 보지 않았지만 8개의 에피소드로는 책을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5화는 좀 혼란스러웠다. 이전 에피소드가 더 좋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강렬하고 강력합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아의 미모와 연기력은 최고다. 어떻게 그녀가 아직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김민아의 외모는 평범합니다. 한국의 미인 기준은 꽤 높습니다. 김고은, 김다미와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외에는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드디어 4화를 봤는데 후반부가 너무 강렬해서 다음화가 너무 기대되네요. 영상미는 그냥 와우. 다음은 일부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저쪽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어제 보고 들어왔는지 당사자인가 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써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기 쉬울 것이다. 솔직하게 공부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한 박애로 가득한 선에 넘치는 통치에 대해 강정기 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한 대부분의 일본인으로부터 일고의 가치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런 픽션의 드라마를 진짜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이 나라의 무서운 점. 바보로 무지한 일본인이 많은 것에 놀란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인 댓글을 몇 개만 봐도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결국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이 신념이 됩니다. 왜 일본인들은 독일인처럼 반성과 사과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전 그들의 행동 속에서 열등감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때 자신들이 아시아의 최강자였다고 자부했지만 패망하고 그 후 도약을 조금 하는 듯 보였으나 이젠 버블 경제의 늪에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고 있으니 자신들의 역사마저 부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아집이 생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한참 잘나가던 8,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역사 왜곡보단 한국과 교류를 위해 노력했던 한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현재 상황이 더 우경화되고 역사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